안녕하십니까. 조형권 나단 작가입니다. 오늘 좀 아침에 일찍 눈을 떴는데 문득 논어를 좀 읽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갖고 왔고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에서 오늘 첫 번째 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인데요.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라라는 이 문구가 문득 들어와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활을 쏠 때 관역을 뚫는 것만을 중요시 여길 필요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옛날의 도다. 자활, 사부, 주피, 위록, 부동과 고지도야. 사실 논어엔 정말 수많은 그 한자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을 쓸 때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뒀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요 밑에를 좀 더 읽어볼게요. 공자는 화살이 관역을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 박히느냐로 등급을 나누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람마다 지닌 힘이 다르기에 관역을 얼마나 깊이 뚫었느냐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제자마다 각기 지닌 역량이 다름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같은 능력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이 지닌 성향과 특장점을 꿰뚫고 있었으며 그에 맞춰 교육법을 달리했다. 자로에게는 자로의 수준에 맞게, 자공에게는 자공의 수준에 맞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 논어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제자들이 이제 자로나 자공, 안현, 민자건 다양한데 사실은 이 자로와 자공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로는 되게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네에서 좀 힘 좀 쓰는 약간 건달? 약간 그런 좀 사람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효심이 깊고 마음은 되게 착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위선적인 학자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가 있으면 가서 힘으로 위협을 한다든지 이제 도전을 했죠. 근데 이제 공자는 이 분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어떤 진실한 태도 또 자신을 존중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로는 이제 평생 공자를 따라다니기로 결심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학문적인 성취도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 조금 안 좋은 늦은 편이었고요. 그런 자로에 맞춰서 공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때로는 되게 엄하게 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로의 수준에 맞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인물이 이제 자공인데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아마 이제 논어에서 봐도 공자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주변의 평을 한 3번 이상 봤는데 그게 이제 논어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나 어떤 언어 구사 능력은 거의 거의 최고 수준을 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뛰어난 활약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자공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자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춘 또 교육을 공자가 했고요. 사실 이제 자공에 대한 일화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재미있게 본 부분이 이제 자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제게 강요한 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공자께서 자공의 이름 단목사예요. 사야, 네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애정어린 얘기를 한 건데 되게 솔직한 충고였어요. 왜냐하면 자공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워낙 또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솔직한 성격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보면 이 안현이나 민자건, 연배고 중국 같은 분들은 굉장히 덕으로서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만약에 자궁에게 이러한 분들의 어떤 수준을 요구했다면 굉장히 자궁도 힘들어했을 거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에게는 그러한 맞춤 교육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자 하지 않은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이 말을 이제 보면 위령공에 다시 나오는데, 자궁이 평생 마음에 새겨두고 실천할 것을 물었을 때 공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자궁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공자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평생을 어떻게 보면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자궁에게 딱 맞는 어떤 그런 맞춤형 교육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제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말을 좀 썼지만, 이 속담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분수에 맞춰서 어떤 살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모두가 좀 같은 속도로 걸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썼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사람마다 능력이 정말 다 틀린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정말 그 자기계발서마다 요구하는 게 틀리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면 그렇다. 사람마다 또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4시가 맞을 수 있고 5시가 맞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7시가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는 새벽 5시에 못 일어나니까 정말 성공할 수 없겠구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자신마다 그런 삶의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자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결국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했죠. 태생적으로 힘이 약해서 사실은 이제 화살을 아무리 열심히 쏴도 관역에 간신히 꽂힌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런 재능과 역량이 있는 건 다른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력을 게을리하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남들처럼 똑같은 결과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문구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는 목표가 뭔지, 지향점이 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논어의 한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